안녕하세요. FA 파트너즈입니다. 자, 지난 5월 6일이죠. 드디어 5년 만에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됐습니다. 4천만 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 또 한 번 이 큰 변화를 맞이하는 셈인데요. 지금 출시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죠. 네, 네. 일주일 정도 됐는데 현장에 FP분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내용들이 바로 5세대 실손인 것 같아요. 특집으로 오늘 또 이제 준비를 했는데 보험 영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오신 우리 이혜웅 강사님 모시고 5세대 실손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을 어떻게 함께 풀어나갈 것인지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장신영입니다. 자, 우리 이혜웅 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혜웅입니다. 제 묵에서 살다가, 서울 다시 올라와서 이제 5세대 실손 출시와 관련돼서 저도 같이 이제 출시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질문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네. 그런 일주일이 그렇죠. 됐는데, 네. 지금 현재 시장의 뭐 분위기나, 이런 건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한 1년여 동안 이제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실제로 출시가 되고 나니까, 뭐 예상했던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엄청 네네네. 바쁠 것 같았는데, 좀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4세대 출시 이후에 5년 만에 완전히 개편돼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손생보사 전부 다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좀 소란스러운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4천만 명 중에 1세대, 2세대가 이제 50%가 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제 관심이 이제 촉구되고 있는데 5세대 실손보험은 어떻게 보면 덜 내고 덜 받자. 그러니까 뭐 많이 내고 많이 받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핵심 포인트만 받자. 뭐 이런 걸로 네. 분위기가 이제 잡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작년부터 뭐 1월 달에 나온다, 2월 달에 나온다 하다가 그쵸. 드디어 나오긴 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FP님들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우리 FP 파트너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또 학습을 하셨을 텐데 그럼 5세대 실손보험에서 가장 크게 변한 내용이 좀 어떤 건지 들려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대별로 실손보험이 변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고 하긴 할 텐데, 지금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소된 것도 있고, 강화된 것도 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빠졌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큰 축은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예. 중증 질환과 비중증 질환으로 이제 구분하겠다라는 게 이제 중증 질환은 뭡니까? 이제 다른 영상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질환들을 중증 질환으로 구분을 하고 네. 보장을 이제 강화시켜 주겠다. 네네. 그럼 비중증은 뭐냐? 그게 아닌 전부 다. 그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비중증 질환으로 이제 바꾸면서 보장을 이제 축소시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현행 이제 뭐 20%, 만원, 2만원, 2만 5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걸 내는데 이번에 5세대에서는 새로 건보 본인 부담률이라는 걸 들어와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고 병원에서 내가 진료비를 내는 거.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가장 큰 것을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4세대 비해서는 받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살짝 그게 좀 아쉬운 거긴 한데, 임신, 출산이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게 이제 발달장애 있죠. 네네, 많죠, 요즘에. 그런 것들도 실손에서 이제 급여 부분만 해주겠다라는 걸로 해서 보장의 폭은 조금 넓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5세대 실손보험이 조금 안 좋아진 내용들도 있지만, 이런 네네. 발달장애 부모님들한테는 다소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희소식이 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영업 현장에서 실제로 FP님들이 이 5세대 실손보험 아마 설계를 좀 많이 해보실 텐데, 보험료 절감 효과가 현장에서 좀 체감이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 이제 보도국에서 보도된 거 이처럼 뭐 실제로 뭐 30%에서 40% 보험료가 인하된다. 네. 이거는 이제 보험료 인하 폭이 좀 커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건 네, 아닌가 그쵸, 싶은 그쵸, 생각이 그쵸.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2세대, 3세대, 4세대에 가지고 있었던 보장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지고 설계를 하면
보험료 인하가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집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5세대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특약 1, 2, 그러니까, 중증 비급여나, 비중증, 중증 비급여, 이걸 풀세트를 하지 말고, 예, 예, 예. 한두 가지는 이제 포기를 하고, 음. 비급여 부분은 포기를 하고 하면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건데, 실제 체감은, 4세대와 똑같은 걸로 구성을 하면, 네네.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워낙 이 4세대 실손보험 출시됐을 때부터 설계하면 뭐 10,000원, 20,000원대 보험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또 5세대를 설계했는데 막 5,000원, 7,000원이면 체감률이 확 떨어진 게 느끼겠지만 거의 비슷하다 그렇죠. 보니 네, 예. 뭐 1, 2천 원 차이면은 네. 뭐 거의 뭐 의미 없다라고 네, 보여지기도 그런 것 하는데.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지금 5세대 실손보험 변화가 있는데 보험료 측면에서는 크게 좀 많이 우리가 체감으로는 많이 떨어진 거는 그게 못 느끼겠다. 네, 약간.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네. 내용이 좀 보여지네요. 네. 자, 이 5세대 실손보험이 작년 하반기부터 참 말도 많고 뭐 출시가 된다 이렇게 광고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 우리 FP님들 SNS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네. 이 SNS에서 뭐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음. 뭐 요번 기회 꼭 잡아야 된다. 무조건 4세대 가입해야 된다. 이런 절판 마케팅이 아주 횡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엄청 뭐 한동안 맞습니다. 시끄러웠고. 예. 근데 이제 좀 우리 FP님들도 이제 지향이 아니라 지향이죠. 지향해 주셔야 될 거는 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뭐 그쵸, 갈아탈 그쵸. 수 있는 뭐 안 갈아타면 무조건 손해. 뭐 갈아타면 바보. 뭐 이런 표현. 5세대는 무조건 나빠. 이런 좀 그 격한 표현들은 좀, 네, 좀 맞아요. 피해 주시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5세대 실손보험 출시되었는데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그렇죠. 뭐 이 정도 네. 아니면 4세대도 나쁘지만은 않아요라든가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FP 파트너즈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한장 보장 분석이나 홈페이지 메커니즘 같은 게 아마 실손보험을 이제 바꾸고 하는 부분에 조금은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영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실손보험만 계약하는 것보다는 종합보험 같이 계약하는 게 좋잖아요. 아이, 그럼요. 근데 이 실손보험을 미끼로 사실은 금감원에서는 끼어 팔기나 이런 조금 고객분들에게 조금 불안함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 FP님들도 영업 현장에서 일하실 때 약간 이런 공포 마케팅보다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예, 고객분들과 컨설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좀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네, 해보도록 네. 할 텐데요. 지금 현장에서 설계사분들이 가장 많이 또 이 궁금해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 1세대, 2세대를 가입하신 고객분들, 요분들 만났을 때가 네. 참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럼 요럴 때는 좀 어떻게 안내를 하면 좋을지.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1세대 이제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인데 1세대, 2세대, 2세대는 이제 사실 정확하게 구분하면 2013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랑 네네네. 1세대. 요분들이 이제 초기 가입자인데, 요건 이제 갱신형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그 당시에 가입한 그 실손보험을 그대로 갱신하는 거죠. 네네네.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담보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진짜 1세대는 자기 부담금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그러면 1세대, 2세대, 이제 두 부류로 분류를 해보면, 예. 보험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보험금을 아예 안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그럼 이 두 분들을 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할증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1세대나 2.1세대에서 보험금을 많이 청구해서 할증이 돼버리면 보험금을 안 받으신 분들도 같이 할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작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보험회사에 자기계약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대별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예측된 데이터들이 보험회사 전산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각각별로 해서 만약에 65세, 75세에 내가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내야 되는지가 추정이 된다면 내가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 보험료 수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 두 가지 정도는 감안을 하셔가지고 유지할 건지 아니면 5세대로 갈아탈 건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의료 비용이 많이 들고 비급여 청구가 잦다. 그러니까 보험금 많이 받았다. 유지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고요. 의료 비용은 많지만 비급여는 적다. 그러니까 돈 나가는 건 적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1세대, 2세대를 유지하시면서 11월 달에 선택형 할인 특약을 네, 좀 그렇죠. 콜라보 하시는 거 방법. 네. 병원을 거의 안 가는데 보험료 부담이 많이 크다, 많이 올랐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5세대로 전환하시는 거. 11월 달에 계약 전환하시면 3년간 할인해 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5세대 실손보험에서 제도적인 부분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예, 네. 이 고객분들 중에 병원을 많이 가신 분들도 계시고, 난 가입하고 돈만 냈지 병원은 안 가. 그래서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정답은 없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네. 저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요 영상을 보시는 FP님들도 무조건 바꾸세요.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먼저 고객분들 만나 뵙고 그분들의 상황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예. 자, 그러면 3세대, 예, 4세대, 1, 2세대 분들은 이렇게 좀 컨설팅 해드리고 3세대, 4세대 분들은 어떻게 좀 안내를 해야 될지, 물론 이분들도 재가입 주기가 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좀 말씀하면 좋을까요? 이게 재가입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아시면 좋은 게, 5년이든 3년이든 15년이든 갱신하는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현행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이제 약간의 디메리트가 있죠. 네네네. 그럼 이제 앞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 지나면 남아있는 실손보험은 5세대밖에 없는 네, 거죠. 5세대로.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제로 보험료 인상이 4세대 가입자가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추정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2024년도에 보험료가 갱신될 때 4세대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를 거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실제로 보험료 오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5%도 안 되고 거의 한 1, 2%밖에 안 되거든요. 별로 없었네요, 진짜.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4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편함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4세대를 이제 5월 6일자로 해서 이제 판매가 거의 이제 중단된 상태니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뭐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5세대로 갈아타셔야 될 것이고 3세대 같은 경우에도 뭐 별반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할인 보험료 할증 폭이 작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불이익을 덜 받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들을 하고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지금 3세대, 4세대 분들은 지금 우리 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어차피 재가입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5세대로밖에는 재가입이 안 된다. 그렇죠. 1세대 안 되죠. 네, 안 네, 되죠. 안 되죠. 1세대 안 되기 때문에 5세대로만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정액담보를 지금 이 시점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제대로 보강하는 것도 우리한테 또 중요한 시사점이지 않나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 2세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 3, 4세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사실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아니, 실손보험만 팔아서는 우리가 소득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이 정액담보인 질병과 이 상해 쪽, 이 상품들을 같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우리 진행자분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대담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실손보험 변천사와 5세대 실손보험 출시에 따라 이제 판매 전략을 영상이 이제 곧 업로드 될 텐데 거기에서도 이제 좀 언급이 좀 있긴 해요. 아, 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서 보장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네,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네. 왜냐하면 중증에 대해서는 의료 혜택이 강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중증과 그 다음에 통원, 비급여에 대한 부분의 보장의 공백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우리 FP님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비중증 비급여 두 가지는 실제로 자기부담률 50%에 연 1,000만 원 한도로 줄여버렸고 1회 입원할 때 300만 원 한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질환, 뭐 디스크라든지 치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다빈도 수술이 한 20여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비중증이 15가지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비중증으로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수술하려면 1,000만 원 한도에 1회 한도가 3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무조건 이제 내가 돈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아주 큰 공백이 생겼고 요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사님 요즘 암 입원 되나요? 거의 뭐 통원 위주로 되어져 있죠. 그죠. 예, 잠깐 입원했다가 나와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잠깐 뭐 수술하거나 이러면 잠깐 들어갔다 그때부터 계속 통원 치료인데 네. 이제 통원 치료비가 대부분 다 이제 비급여이다 보니 뭐 과거 실손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손보험의 한도가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이 가지고 있는 공백으로 생기는 보장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변화지만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면 첫 번째, 뭐, 입원실에 대한 부분, 그렇죠. 1인실이나 2인실, 네. 그 다음에, 1인실 많이 가니까요. 그렇죠. 요즘. 2인실 많이 가고, 지방은 좀 다르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인실이 거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1인실이나 2, 3인실, 입원 특약, 이런 부분 중요하고, 간병인을 사용하는 부분, 최근에 이제 간호간도 통합 병동이 늘어나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증, 3대 질병 진단비가 아니라,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 주요 치료 같은 것들. 주요 치료비에 예. 대한 부분인데, 급여는 산정특례로 된다 손 치더라도,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예외로 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산정특례에서 되지 않는 비급여나 아니면 본인 부담 전액, 되는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좀 메꿔 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종합보험의 담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일단 제일 먼저 우리 1인실 입원 특약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도 영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보험금 청구서를 이렇게 청구해달라 받아서 청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갔지? 하는 경우 보니까 1인실 쓰셨더라고요. 고객분들은.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데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이 시작이 되면 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간병인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의식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가족이 거의 다 헌신하겠다. 아이고, 네. 예, 이랬는데 요즘엔 뭐 1인 가구다 또 맞벌이다 이렇게 가족들이 없다 보니까 네. 간병인을 필수로 써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럼요. 예. 그래야 서로 다 편하죠. 네, 그런 네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5세대 이제 실손보험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현장에서 우리 FP님들이 좀 갖춰야 될 이 역량 같은 거, 이런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진행자분하고 얘기 나눴지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말자. 네, 그렇죠. 예. 네. 불안감 막 불안감, 예, 그런 거. 그렇죠. 예. 불안감 조성하지는 말고 일단 고객들 입장에서도 5세대 실손보험의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보장을 새로 가입을 시킨다든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고 5대 실손보험이 나온 부분이 있으니 모든 분들에게 이걸 잘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소명감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명감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손보험을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자기 부담률이라든가 아니면 보장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 비용적인 부담 말고 나중에 실손보험이 진짜 가치가 유지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걸 우리 전문가 FP님들 입장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고객분들과 잘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부분인데 제일 아쉬운 게 나중에 가서 그냥 그때 가서 판단해보지 뭐가 예. 아니라 나중에 가서 판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이 딱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진 시기다 보니 지금을 놓치지 말자. 중요한 얘기네요. 네, 예.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신뢰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FP님들이 현장에서 이제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신뢰와 정직, 요 두 가지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또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조성됐다고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네네. 예, 이분들이, 솔직히 그 신입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깨고,
이렇게 가입해요.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럴 때 더더욱 우리가 FP% 나오는 영상을 보고 또 우리 강사님 영상도 많이 보고 학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일단 만날 수 있는 기회, 거리들이 5세대가 나오면서 더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그럼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에게는 소득적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정액담보 뭐 판매를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네. 예. 오늘 여러 가지 뭐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아주 또 이렇게 핵심적인 얘기들은 우리 강사님 강의에서도 많이 녹여져 있으니까, 우리 에피프님들, 이 강의도 보시지만, 우리 강사님 강의 꼭 보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모든 거를 다 이해하시고 현장에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하는 FP님들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강사님 또 우리 이 시청해주시는 FP님들께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파트너들 사랑해 주시고요. 제에 묻혀있다가 다시 또 나타나더라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저희 이 5세대 실손보험 특집으로 이렇게 또 대담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